네, 두 번째 키워드 본인 것 확인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김남국 코인 중개 LP 투자까지 여당 국회의원 겸직금지 위반이다라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다. 사실 코인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을 텐데 뭐 LP 투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 김남국 의원 비상장 코인 LP 투자로 지금 30억을 투자를 했다라는 건데 LP가 뭐냐? 여기 밑줄 좀 볼까요? LP란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비상장 코인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중개업자 역할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 김남국 의원이 LP 투자를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클레이페이 토큰 얘기가 있었죠. 아니 신생 코인인데 잘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30억 원을 몰빵을 했어라고 했었는데 그때 그 LP 코인 투자 내용을 좀 같이 볼까요? 네. 그때 위믹스 51만 개를 30억 원 상당을 클레이페이 토큰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니 이런 신생 코인을 30억이나 넣는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금 이 LP 투자라는 게 처음에 코인이 나오고 중간에 유동성을 같이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공급,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코인이 많을 때 가능한 일인 거죠. 직접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뭔가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수수료를 받고요. 보면 그때도 어땠느냐. 굉장히 많이 많이 교환을 했기 때문에 개당 1,200원이었는데 김남국 의원이 그때 30억을 넣으면서 3,000원대로 이 거래 때문에 3,000원대로 그때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떻게 보니까 도매상의 역할을 했다. 뭐 중개업자라고 아까 표현을 했죠. 이 굉장히 많은 물량으로 직접 들어가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겸직금지 위반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상호 위원장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뭐 같이 뭐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 될까요? 저게 직입니까?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 아니고 네. 26조의 몇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국회법상. 네. 26조 2가 이제 그 영리 업무 금지, 영리업이죠. 네. 그러니까 직이 아니고. 네네. 그거는 좀 잘 모르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게 그러면 영리업으로서 허용이 안 되는 것이냐. 그에 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과상화폐 자체가 일단 법 테두리가 아닌 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런 형태의 네. 저게 이제 채권이냐 증권이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채권 및 증권 투자를 국회의원을 금한다고 규정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주식이잖아요. 주식도 이제 자기 상임위와 관련된 이해관계에 있는 주식이 아니면 네. 뭐 주식 거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관계에 있는 주식은 백지 신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네. 실제로 보면 본인은 겸직금지 이제 직이니까 그거는 네. 겸직금지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네. 사실상 본인이 100%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에 대표이사직만 내려놔요. 근데 실제로 그 회사는 운영되고 있고 네. 백지 신탁을 해놓고도 굉장히 고가의 지정 매매를 걸어놔서 그 주식이 비상장 주식으로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임기 내내 그 주식을 들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거기에 다량의 일감이 그것도 공공기관 일감이 이렇게 몰아주기가 이루어지고 네. 그런 걸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저런 부분만 문제 삼는다? 물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거래 행위가 발생해가지고 네. 이걸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규제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도 새로 발견돼서 문제가 됐을 때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이지. 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소급 적용해가지고 이거를 다 이런 방식으로 과거에 있었던 행위까지 규제하고 처벌한다. 네. 그러면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좀 과잉된 발상이죠. 과잉이다. 예, 이게 그렇게 만약에 진행되는 경우에 우리가 과잉처벌금지원칙이라든가 아니면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반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이번 기회에 이른바 코인이 논란이 됐으니 코인과 관련된 규제라든가 아니면 특히 이런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그 고위공직자가 코인 거래를 허용할 것인지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게 코인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측면도 있고 이걸
직으로는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럼 뭐 주식한다고 주식으로 이제 수익 나면 그걸 뭐 지금 겸직금지라고 보느냐라는 지금 말씀이신데 박봉건 의원님. 지금 이 LP라는 게 뭐냐면은 리코더티 프로바이더잖아요. 네. 유동성 공급자인데 유동성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그래서 이 보통 이 마켓 메이커랄지 시장 조성자랄지 LP는 네. 그 주식 시장을 보면요. 이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은 기관이에요, 기관. 네. 자기 매매업 허가를 받은 증권 회사가 결제 회원으로서 거래소나 아니면 상장 회사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게 이 네. LP입니다. 그럼 마켓 메이커, 시장 조성자고. 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보통 경우에 필요가 없죠. 근데 뭐 비상장이랄지 아니면은 상장이 됐더라도 거래가 안 되면은 적정 호가가 이 형성이 안 되면은 거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고 팔기를 해가지고 유동성 공급해서 적정 가격을 찾게 해가지고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네.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수수료를 받고 기관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뭡니까? 개인이 그것도 국회의원이 쉽게 얘기하면은 국회의원이 시장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해가지고 네. 돈벌이 했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가 627만 명인데 그 중에 80%가 20, 30대가 대부분이지만 그중 80%가 100만 원 이하만 투자합니다. 네. 근데 이분은 지금 최대 100억대 재벌 코인 수준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문제되지만은 이 투자 자체도 문제되지만은 이 기관처럼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돈벌이 했다. 이거는 겸직 금지에 직접적으로 걸리는 문제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의 영리 활동 금지안 그 내용도 걸리는 거고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또 있네요. 일단 이 뭐 겸직 금지 논란뿐만 아니라 보니까 다른 정황도 또 나왔습니다. 어제 저희 MBN이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얘기를 같이 좀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시죠.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2월 당시 시세 기준으로 60억 원에 달하는 위믹스 80만여 개를 보유했다가 현재는 빗썸 계좌 등에 9억 원의 현금만 남아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판 돈으로 빗썸에서 위믹스 코인을 샀고 작년 초 위믹스를 업비트 지갑으로 옮겼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전부터 업비트에선 다른 잡코인 거래도 이뤄졌습니다. 김 의원은 위믹스 코인을 업비트에서 다시 클립으로 옮겼고 이 중 일부를 빗썸으로 옮긴 후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이 신고한 계좌 잔고를 살펴보면 작년 업비트와 연동된 K뱅크 계좌 잔고는 20만 원 수준, 빗썸에서 거액의 위믹스를 판 금액을 이체했을 농협 계좌 잔고는 되려 전년보다 7억 원이 줄었습니다. 최초 빗썸에서 업비트, 그리고 클립과 빗썸을 거치는 복잡한 단계를 거치고 위믹스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금액도 의심스러운 상황. 김 의원은 해명을 하면서 정확한 코인 매각 시점과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 대리인의 자금 세탁 의혹마저 들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이 유력화되는 건 유력이고 대리인이 존재한다는 거는 FI에서 디텍트했으면 대리인은 분명히 존재해요. 수십억의 코인을 100일 만에 이동시킨 점도 또 다른 조력자의 존재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네. 지금 내용을 보면 일단 위믹스 코인을 팔았는데 팔았으면 이게 어딘가에 돈으로 들어가던가 뭔가 다른 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팔고도 은행 잔고는 계속 줄어들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돈 세탁 정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혜찬 최고님. 이거 왜 준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거래 내역이 너무 많아요. 네. 지금 보시면 여러 거래소의 이름이 나와서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네. 어쨌거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협에 있던 돈을 제가 우리은행 통장으로 옮기고 싶으면 이체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김남국 의원은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거부터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방금 본 MBN 기사에서는 한 3단계, 4단계인데요. 네. 또 다른 기사를 보면 86만 개의 위믹스, 그러니까 60억치의 위믹스가 처음에 나와서 김남국 의원의 그 카카오 형태의 개인 지갑으로 갈 때까지 네. 무려 10개의 가상 지갑을 거쳐서 쫙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60억 정도가 이 지갑에는 몇 억, 두 번째 지갑에는 뭐 또 몇 억, 이런 식으로 10개를 거쳐요. 그렇게 퍼졌던 것이 네. 다시 김남국 의원 명의의 이 클레이 지갑으로 또 쫙 모아집니다. 네. 이건 전형적인 돈 세탁, 자금 세탁하는 방법인 거거든요. 그럴 이유가 사실은 없죠. 그리고 그 10개 가상 지갑의 주소까지 지금
특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체 왜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거쳐서 이 가상화폐들을 이체했는지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분명히 소명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방금 MBN 기사에 나온 것처럼 현금화를 한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신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재산에서 현금이나 예금이 더 줄어든 부분. 네. 그러면 이 위믹스를 팔고 현금화시킨 그 돈은 대체 어디로 가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할 게 상당히 많은데 지금 연락을 두절하고 뭐 가평 휴게소 등지에서 발견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실 때가 아니다. 검찰 수사에 대비하더라도 네. 즉각적으로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뭐 매번 기자회견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서면상으로도 기자들 있는 방에 네. 단체 대화방 이런데 이런 건 이렇습니다라고 입장문 낼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은. 그런 식의 해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상호 위원장님. 사실은 이런 분을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른바 특검법,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면서 네. 이제 계좌 실명 거래 의무가 생겼어요. 네. 근데 그 각 거래소들이 네. 그 실명 계좌 거래를 개설되는 시점들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코인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작은 금액이라도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500만 원 이하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작은 금액 해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이게 그런 거래소의 실명 거래 그가 허용되는 시점들이 다 차이가 나가지고 그 과정에서 거래소 간 뭐 콜드 월렛이 됐든 어떤 형태로가 됐든 네. 그러니까 이제 가상 주소의 지갑을 옮겨가지고 거래소에 이전하는 행태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특검법 적용 문제로 그걸 인증을 못 받아가지고 네. 굉장히 뭐 거액이 거래되던 거래소였는데 사실상 폐지 수준에 이른 거래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옮겨가는 과정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런 형태로만 보고 이거 자금 세탁이다? 그거는 그때 당시에 특검법 시행 당시에 거래소들 간에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어떻게 보면 그 코인 그러니까 이제 지갑을 이용한 뭐 거래 이전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 못하고 하는 발언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좀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나오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지금 계속 뭔가 거치고 이체를 거쳐서 나중에 하나의 지갑으로 들어간 이유가 실명 거래 당시 그 상황 때문에 일 수도 있다. 검찰 수사를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장혜찬 최고는 일단 본인이 좀 관련된 직접 좀 중요한 사안은 직접 소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김남국 의원 5일 전에 탈당 선언을 했죠. 그리고 그 뒤로 진보 성향의 유튜브에 나와서 2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뒤에는 사실 국회에 있는 출입하는 기자들도 지금 김남국 의원을 잘 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평 휴게소에서 목격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가평 휴게소 한 시민이 보수 성향 유튜브에 또 이거를 그 유튜브에 또 제보를 한 사진인데요. 어제 오전, 그러니까 18일 어제 오전 9시 30분쯤에 가평 휴게소에서 김남국 의원으로 보이는 사람을 봤다. 사진을 찍어서 지금 제보를 한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의원님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내가 들었다라는 게 지금 제보자의 얘기인 건데 김관옥 소장님. 네. 김남국 의원 지금 뭐 탈당 어제로 치면 5일 차고요. 윤리위에 민주당에서 윤리위에 제소한 뭐 하루 만에 이튿날 어디 가평 휴게소면 어디로 가? 뭐 약간 머리 식히러 가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철험회가 무슨 뭐 연찬회 비슷하게 모임을 갔는데 거기도 이제 불참하고 지금 뭐 개인 네.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굉장히 심경이 복잡할 거라는 추측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워낙 복잡하고 엄중해서 네. 저렇게 지금 바깥으로 도는 것이 마땅한 건지 저는 조금 의문이 되고요. 아까 장혜찬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최고 말씀하셨지만 조금 소명을 총체적으로 좀 하는 기회를 기자회견을 갖는 것이 네. 지금이라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본인이 몸을 담고 있던 민주당이 지금 받고 있는 어려움이 엄청나게 크고 이 진영이 받는 또 어려움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감안하는 그런 어떤 책임 있는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어떤 과정들을 조금 인내심을 갖고 다 하나씩 소명을 해서 네. 국민들이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이 불법이었고 무엇은 그냥 그런 것이 아니었는지를 좀 알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서울을 일단 떠나서 가평 휴게소는 어딘가 좀 지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피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조언을 들은 걸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박지원 전 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김어준 방송 뉴스공장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마침 저도 그 다음에 제가 출연을 했어요. 예. 그래서 김남국 부르지 마라. 자꾸 해명하면 또 꼬리를 문다. 그리고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전화를 해서 하지 마라. 그랬더니 제 방송도 들었더라고요. 예. 네, 박지원 전 원장은 김남국 의원 방송 자꾸 하지 마라. 해명을 하면 꼬리를 물고 오히려 더 의혹이 커지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라. 약간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걸 보면은 박봉건 의원님, 박지원 전 원장의 조언을 들은 걸까요, 김남국 의원이? 근데 조언을 떠나서 그 해명하지 말라는 그 자체도 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네, 해명을 해야죠. 근데 해명하지 말라고 한 거 뭐냐면은 네, 자꾸 저희 김남국 의원이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을 하고 금방 그 탄로나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 같은데 지금 그걸 떠나서 지금 김남국 의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사라졌는데 이 시점 참 묘합니다. 왜냐하면은 김남국 의원이 워낙 다변에다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야 매체에 출연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갑자기 말을 끊었어요. 지금 무건 수행 중인데 이 시점이 언제냐?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간 이후에 김남국 의원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참 희한해요. 어떻게 보면 불편하니까 침묵을 지키는 거겠죠. 한동훈 작품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가지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진실은 멀리 있지가 않죠. 아까 모두 복잡하다고 말씀하신 분들 계셨지만 이건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네. 김남국 의원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처음에는 오보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네. 당당하셨거든요. 그런 자세로 본인이 실명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투명을 밝히면은 네. 다 해결된다. 그런 자세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본인의 계좌를 다 까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투명하게 밝히면은 모든 진실은 곧바로 드러납니다. 복잡하게 끌 사안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무책임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 당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엄청 도덕적인 그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책임감이라도 있으면은 당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이 안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을 위해서라도 소명하고 이 진실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을 위해서도 소명을 하고 좀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민주당도 윤리특위에 지금 제소를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근데 결국 이제 국회 차원에서는 윤리특위에서 논의가 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윤리특위에서 여야가 살짝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여당 남국의 강도 깊어져 제명 압박. 민주당 지도부 유죄 안 나와 거부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제명을 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유죄가 안 나와 거부.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네, 여기 같이 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 보면 민주당은 국회법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 김 의원을 제명하라고 하는데 코인 보유에 대한 공적 기관의 조사가 완료됐거나 유죄가 나온 게 아니지 않나. 당 지도부도 제명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주상호 위원장님, 예. 일단 뭐 아직 검찰 이 수사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제명은 좀 밀어놔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 기본적으로 불법인지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그 언론에 수많은 의혹 제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의혹 제기들이 정말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과정들에 있는 걸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5.18 때 가셔가지고 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5.18 때 어디였나요? 정부였습니다. 검찰과 군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건도 보면 특징이 뭐냐면 검찰이 사실상 여론에 흘리기 하면서
그 여론의 압박으로 재판부를 겁박해서 영장을 받아낸 케이스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2번의 영장 신청이 전부 다 기각되니까 한 1년 묻히고 있다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적전 시점이 슬쩍 흘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검찰에 흘렸다는 건 조성호 위원장님 아니 얘기죠. 검찰이 아니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네. 왜냐하면 검찰이나 FIU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를 흘릴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온 정보 아닙니까? 그 정부 기관에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그 정부 기관에서 흘러나온 그 정보가 조선일보발 단독 보도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모든 언론이 받아쓰면서 네. 결국에는 그 기사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재판부에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으니 영장을 내주세요. 이게 재판부 겁박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국민의 자유와 제명까지 민주주의, 갈 수는 없다. 그렇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지금 검찰이 사실상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네. 그냥 부안해동해가지고 같이 따라가는 건 맞지 않다. 실체 진실을 발견하고 네. 물론 수사 자체가 굉장히 불순한 의도로 시작됐지만 거기에 불법이 있다면 그 불법도 과감히 끌어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불법도 확인되지 않았고 네. 제가 볼 때는 상임위에서 일부 부적절한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나가가지고 호의 거래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런 부적절한 행동은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네. 그런 부분에서 진솔한 사과, 본인의 사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른 과거에 의혹들은.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에 국민의힘 전신계열 정당에 있을 때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진행되고 있는데 누수 사진 본 거보다는 덜하다. 근데 그때 뭐 징계하자고 얘기 나온 것도 전 못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천원금 7천만 원 받았다고 법원에서 자백했지 않습니까? 근데 법원에서 자백한 범죄자예요, 그러면. 근데 그분에 대해서는 뭐 당에서도 징계가 없고 국회 차원의 징계는 논의되지도 않아요. 이런 어떠한 불법에 대해서 과감히 국회가 네. 과거와 단절하고 끊어내는 건 좋지만 그것도 형평성에 맞게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네. 일단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를 한 거는 그런 정황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나머지는 의혹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진상조사단에 있죠. 이용호 의원님이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용호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오시죠. 시중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분석했던 클립이라고 하는 그 계정이 김남국 의원 본인의 것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분석된 내용들이 아주 터무니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중에 이게 김남국 의원의 코인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지갑 거래 내역에 따르면이라고 나왔던 의혹들이 있습니다. 일단 클레이페이 토큰이 그런 거였었죠. 아까 나왔었던 클레이페이 토큰도 있었고 마블엑스도 있었습니다. 네. 마블엑스도 이 지갑에 따르면 이게 만약 김남국 의원 것이 맞다면이라고 해서 나왔었던 내용들인 거고요. 하나 더 있죠. 네. 매콤코인도 그 지갑을 추적해서 가본 결과 나온 이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용호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그렇게 나온 이 계좌가 본인께 맞다는 걸 확인해 줬다라는 건데 근데 그러면 조 의원님 해당 계좌가 본인께 맞으면 지금 네. 나온 이런 거래 뭐 급등하고 뭐 이런 것들 네. 많이 투자하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정황이 어느 정도는 그 상임위 때 코인 거래한 것처럼 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네. 국회의원으로서 충실 의무에 좀 어긋나게 네. 잦은 코인 거래에 몰입한 행위 그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 잘못됐다고 저도 봅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도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에 나아간다면 그것도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제명 징계에 해당하는 정도의 중대한 사안인지도 의문이고 그걸 떠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뭐 사례들이 내부자 뭐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 아직 말씀이신 확인된 게 거죠? 전혀 없어요. 그런 불법이 확인됐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징계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네. 형사처벌을 받아야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수사의 개시 자체가 굉장히 불순한 의도로 검찰권의 남용으로 시작됐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불법이 발견된 다면 그 불법에 대해서 그걸 감싸주거나 용인해주면 안 됩니다. 그 불법도 과감히 끊어내야죠. 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징계라는 것도 형평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뭐 예를 들면 횡단보도 좀 건너는 걸 좀 위반했다고 네. 바로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잉이다.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보고 네. 그다음에 또 적용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제로 범법 행위가 확인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왜 논의되지 않냐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코인 논란, 코인 상황에 대해서 개인에 그칠 게 아니라 아예 이 전반적인 뭐 밭을 좀 제대로 정비를 하자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